반갑습니다. 아니, 저쪽 팀 외모 반칙 아닙니까? 오늘 특별하게 신경 쓰면 왜 이렇게 많이 꾸미고 오셨어요? DJ 하기 위해서. DJ. 머리가 생명입니다. DJ는 머리가 생명입니다. DJ는 머리가 생명이고. 머리만 해도 웃겨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추석 밥상머리 금지곡을 이제 미리 저희가 네. 선곡을 좀 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잠깐 리허설을 했는데 너무 세요. 세요? 예. 조마조마할 정도.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네. 양당에서 오늘은 그냥 이거를 그냥 풍자와 해합 정도로 그럼요. 예, 여유 있는 마음으로 풍자 그렇죠. 재밌게 예, 추석이니까. 좀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출발을 네. 해볼 텐데 우리 박지훈 DJ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게 띄워드릴 노래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자, 그 기소 예상했던 결과고요. 뭐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뮤직 큐.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비가 와도 모진 바람 불어도 다시 햇살은 비추니까 눈물 나게 아픈 날엔 그대 한 번만 손을 내게 오려던 연약한 슬픔이 또 달아날 수 있게 서영훈의 혼자가 아닌 나 우리 박지훈 DJ가 선곡한 곡 이게 응원하는 곡이잖아요. 아예 뭐 전형적인. 위로 뭐 응원 네. 이런 건 아니고요. 혼자가 아닌 나 여럿이다 이런 뜻이고요. 뭐가 여럿이에요? 원래 이제껏은 혼자서 대응을 했다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서 당 차원의 좀 대응이 되고요. 네. 또 특검법도 발의가 됐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혼자가 아닌 나 네. 뮤직을 아니 근데 들려드린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쉽게 거는 얘기해가지고 당을 지금 방탄으로 쓰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여당 공격 논리거든. 이거 응원곡이 아닌데. 매기시는 거 아니에요? 여당 공격 논리야 그거는. 표정이 좀 심상치 않아져서 갑자기. 잘못 고른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반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반영한 잘못 골랐어. 실패. 비가 와도 예. 모진 바람 불어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의 곡을 제가 선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의도는 알겠고요. 네. 또 다음 곡에서 좀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좀 누워 계세요 잠깐.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기소된 건에 대해서 네. 우리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이거 이제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한 거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종상연된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때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방송 인터뷰 중에 한 발언이 이제 검찰에서는 거짓말로 보고 기소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건 자체에 대해서. 일단 제일 먼저 저희가 짚어야 되는 것은 대선 주자끼리 대선이 끝나고 나서 승자가 패자를 고소하고 고발해서 이것이 형사적으로 기소된 것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네.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상대방 간의 고소를 취하하죠. 취하하고 선거는 선거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좀 상대방에게 심한 말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승자와 패자가 정해지고 패자가 인정하면 거기서 끝. 뭐 가끔 옛날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선거가 부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선거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한 경우를 제외하면 특히 대선 후보 간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전례를 깬 거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 백현동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한다면 보는 사람들이 허위사실임을 알아야 되고 게다가 낙선을 목적으로 한, 즉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허위사실 유포했다라고 한 건데 이런 말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떨어진 이유를 알 수가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이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하고 공방을 다 했는데 예. 그럼 만약 이런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위증으로 위원회에서 고발할 수 있었겠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위증을 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했다라면 그것이 정치적 틀 안에서 저는 싸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할 때는 이렇게 이따 끝나고 나서 검찰이 쪼로 달려가서 저 사람 거짓말한 것 같으니까 좀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 검사님한테 가서 아유 검사님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저것도 한번 봐주세요. 그다음에 서로 멱살 잡고 있다가 또 놓고 쪼로로 법원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갖고 판사님이 판결하시는 거를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정치의 사법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서운 일은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즉 사법부가 자꾸 이런 판단을 하다 보면 야 이거 우리가 약간 입법부보다 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네네. 생각하게 되는 정치 문화를 만드는 건 네. 여도 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누구를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라 내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해도 이게 걸려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내가 예를 들면 저도 물론 정치하고 이렇게 막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발언이 좀 헛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 그냥 내가 좀 압박을 받았다. 내가 압박을 느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제대로 안 하면 직무유기로 뭐 건다고 협박을 네. 했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종상향을 해준 배경에 관해서 꽤 중요한 문제예요. 백현동에 예. 비리가 있나 없나.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대장동 관련해서도 고 김문기 전 처장 같은 분을 알았냐 몰랐냐 이건 약간 팩트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걸 뭐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풀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수사기관에서 제가 있다는데 뭐 여당에서 아 이거 뭐 정치적으로 요새 야당이 숫자도 많고 저희가 좀 요새 힘드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 좀 봐줍시다 이럴 수도 없는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 띄워드릴 노래를 갖고 오셨다고요? 꿈속에서 한 귀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꼭 들려주라고 저에게 계시를 줬습니다. 아 그래요? 뮤직 주세요.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오늘따라 말랐네요 대표님 주라 보너스는 내 통장에 싹싹 말이 좋아 대표 아니더냐 주라 카드 주라 오늘은 소고기로 요미 야근 할 생각은 마이소 김신영 씨의 주라. 이게 너무 센 거 아닌가 굉장히 싶어요. 강합니다. 아니 그 주라 버카 말고 개인 카드. 오늘은 소고기. 이거 저 장성철 소장님이 계산한 거 아닙니까? 개사요? 예.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국민 MC가 될 분이 직접 부른 노래입니다. 제가 개사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뭐 카드 나오고 법인카드 나오고 소고기 나오고 뭔가 네.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요, 같은데요. 이제 이재명 당 대표께서도 네. 당 대표가 되셨잖아요. 그럼 이제 또 당 법인 카드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카드를 또 김혜경 여사한테 주셔가지고 또 소고기라든지 초밥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사 드시는데 이용하면 안 된다. 네. 당 대표가 되셔서 법인 카드 나왔더라도 개인 카드를 주셔가지고 네. 소고기 다 사 드시도록 해주셔야지. 네네. 아, 법인 카드 사용하시면 안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누가 권력을 잡든지 간에 교수님은 드럼통으로 왜 갑자기 드론통이 나옵니까? 저는 이 선곡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조금 세게 느껴지네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다고 분명히.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저 박지훈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추천곡.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아, 좀 과했다. 사실은 뭐 카드 얘기가 어쩌면 좀 이렇게 프레임적으로 간 것도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저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네요. 네. 네.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라고 제가 저 곡을 선택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곡은 풍자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저는 김성애 소장님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어요. 네. 저는 뭐 이거 좀 이렇게 희화화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법인카드 사용은 내역들이 다 공개가 되고 지금 129군데 식당들을 다 POS를 압수수색해서 증거들을 다 찾지 않았습니까? 기소를 그런데 하는 줄 알았는데 또 기소를 못하고 수사를 연장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해놓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네. 이재명 대표 기소되면서 김혜경 씨도 기소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근데 기소가 안 되고 그 수행비서 배모 씨만 기소가 되고 이제 약간 종범식으로 돼서 수사를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5억이라고 얘기하더니 그게 어느 순간 또 2천만 원으로 줄고 그것도 또 줄어서 12군데 18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예. 이게 지금 12군데 180만 원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어떻게 쏟고 있는지는 시청자들 보시고 판단하실 것 같아요. 증거가 아마 부족한 걸로 지금 보이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기소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사고로 보이고. 네.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전국에는 지자체가 다 문제가 될 여지가 커집니다. 아이, 최소한 전국은 아니더라도 제주도 문제가 될 제주도는 것이요. 저는 오마카세를 본인이 사 본인이 먹었잖아요. 사용했던 본인이 사 먹었잖아요. 본인이 사 먹었는데 그 식당에는 메뉴가 17만 원짜리하고 20만 원짜리밖에 없는데 이 공직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접대하더라도 김영란법에 의해서 3만 원 이상을 결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서 3만 원밖에 결제가 안 되니까
4명이 들어가서 앉을 방밖에 없는 식당에 20명이 와서 한꺼번에 3만 원짜리 밥을 먹었다고 했는데 네. 3만 원짜리 밥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저렇게 이렇게 물타기를 하나? 되는 거죠. 물타기가 이거 아니죠. 문제가 될 수 할 얘기 있죠. 없으면 그냥 원래 설명드리는 다른 거예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물타기예요? 조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 될 수 있잖아요.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한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본인이 썼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거를 집에 초밥 사다 주고 하고 이런 거랑 다르죠. 그리고 일단 지금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오면 네. 배모 사무관이라고 하는 분이 일단 얘기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김혜경 씨가 알았다, 가담했다라는 걸 진술을 해줘야지 사실은 좀 수사가 원만하게 가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부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인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배모 씨부터 먼저 기소를 해놓고 공범이 기소가 되면은 공소시효가 기본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김혜경 여사의 관여 여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라주라에서도 나왔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핵심은 이거예요. 김혜경 여사께서 개인 카드도 줬었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법인으로 쓸 때는 법인으로 쓰고 아니면 사적인 거는 개인 카드로 썼었냐가 핵심인데 지금까지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네. 개인 카드 줬었다는 얘기는 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네. 시간 문제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야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강대강 대치를 하자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에 정무수석이 직접 방문해서 여야 응수회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딱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진복 정무수석이 뭐라 그랬냐면 빠른 시간 안에 만나자는 말씀을 서로 전화를 주고받았다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전 그때만 들어도 이거 뭐가 협치에 좀 기운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네네.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냅니다. 당이 안정되고 나면 여야 당대표와 함께 만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워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안정화가 하루 이틀 안에 될 상황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빨리 만나자는 이진복 정무수석의 말을 홍보수석이 서면으로 뒤집었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기조는 올해 안에는 안 만난다. 전당대회 올해 안에 지금 해서 당대표 뽑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올해 안에 안 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 네. 예,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쟁하고 그래서 야당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고 이런 거 완전히 부딪히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회가 분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 싸울 사람들은 싸우고 또 일할 사람들은 일하고 정책통들은 정책 좀 하고 입법도 통과시키고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싸우고 있을 수는 없는 대통령께서 거니까요. 오늘 도어 스태핑 하시면서도 정치인의 발언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지금 민생만 국제적인 민생만 글로벌 하신다고 다룬다고 하시는데 네. 그 민생이요.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예산 통과하고 법안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회 없이 행정부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데 야당 눈치 봐야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여야 당대표 회담 하자라는 거는 저희 당도 좀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네. 표현이시겠죠. 저는 민주당에게 네. 건의를 좀 드리고 자, 싶습니다. 건의하십시오. 민주당이 총력적으로 네.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좋지가 않아요. 아.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이 비리 혐의 의혹이 민주화 운동 하다가 지금 탄압받고 정치인 보복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전히 본인의 개인적인 비리와 의혹과 네. 이를 잘못 처리했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걸 왜 민주당이 다 감싸 안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당하거나 재판장에 서가지고 네. 다른 사실들이 밝혀지면 민주당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진보 진영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좀 이건 좀 독- 용납하기 좀 어려운 게 마지막까지 안 됩니까? 못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류가 돼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류가 돼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게 되는 게 거의 지금 없어요. 보도되는 것도 없고. 만약에 문제가 됐다 그러면 보도가 되거나 뭐 검찰발 뉴스들이 경찰발 뉴스도 있을 건데 지금 없는 상황. 유일하게 된 게 지금 기소된 게 공직선거법 위반 거기 사실 공표죄밖에 없어요. 네. 국민들이 그 부분을 공감을 하려면 예컨대 돈이라든지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그만한 범죄들이 나와야지만이 우리 장선철 소장님 말씀이 맞아지는 거고 네. 지금 단계는 나오지 않는 상태라면 정치적 공세가 좀 많이 보이거든요. 일단 두 가지만 곧 나올 짧게 것 해보죠. 같습니다. 일단 이번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법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22개 민생 법안을 순서까지 정해서 여당과 대화하자고 제안해 놓았는데 제안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여당이라는 점. 네. 지금 죄송한데 아직 비대위원장 오늘 만들었으니까 다음 주는 대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음악이 있는 정치 토크 여의도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이 좋은 명절에 정치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대신 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을 앞두고 분위기가 또 뒤숭숭한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인데요. 김성애 DJ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띄워드리는 노래를 준비해 왔다고요. 예, 추석은 아무래도 좀 경쾌하게 보내는 게 네. 좋겠죠. 예, 아유, 대통령 보고 예, 고맙습니다. 경쾌하게 네. 들으시라고 네. 신나게 춤추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뮤직 큐. 아유, 고맙습니다. 법과 원칙, 법의 적용이라는 데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반쯤이다. 인생 살면 7, 80년 화살같이 김성애 소장님. 아니, 같이 명절이라고 즐기자면서요. 편집을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 좀 성공은 센데. 제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심이 그거는 되는 제가 단어가 잘랐어요. 예. 짜가 이거예요? 예, 뭐 최근에 있었던 이 국민대 논란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 논문이요? 예, 국민대 논문 논란 관련돼서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우리 부인은 위탁 매매했을 뿐 전혀 관계한 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직접 거래하신 것도 드러났고 네. 주가 조작했다는 그분과 5월에 관계 끝냈다고 했는데 6월에도 관계가 있는 게 또 드러났고 네. 이 논문 문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심지어 블로그에 있는 글까지 점집까지 베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대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경찰도 아유 이거 다 무혐의입니다 하고 싹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이럴 땐 좀 신나게 춤이라도 춰야죠. 네. 화나잖아요. 어우, 자, 예. 천하람 위원장님, 듣고만 있으면 조금 난감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아까 우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얘기 했지만은 지금 저희 출범한 지 4개월 되는 정부의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특검하자 이거는 정치적인 도의를 완전히 어기는 거거든요. 아. 이게 금도를 넘어서는 엄청난 무리수인데 근데 이게 저희가 잘 정리해야 되는 게 네.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국민들의 역풍이 안 불고 있어요. 여론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아. 그러니까 저희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네. 국민들께 추가로 뭐 설명드릴 부분 설명하고 네. 만약에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네. 깔끔하게 사과해서 이 국면은 빨리 아니, 그럼 지나가야 된다. 요거 짧게만. 그렇게 봐요. 그럼 사과를 할 거면 사과해야 된다. 누가? 아니 뭐 여사님이 하셔야 아, 직접요? 예, 아, 그럼 뭐 제가 한다고 그 논란에 의미가 대해서 있겠습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장 소장님, 근데 발의한 특검법 현실적으로 통과되기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지금 네. 국민의힘 김도우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입니다. 네. 일단 특검법 발의되면은 법사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 안 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안건을 상정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법사위에 패스트트랙 지정하려면 11명이 찬성해야 되거든요. 네. 네. 민주당 의원 10명입니다. 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 나는 이거 법안에 반대라고 했어요. 그럼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 돼요. 그럼 이 법안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갈 넘기 수가 어려울 없다. 것이다. 근데 그와 별개로 민주당에서는 노리는 게 김건희 여사 얘기가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걸 그렇죠. 노리는 거예요. 여론전이다. 그리고 또 정치의 이재명 목적. 대표에 대한 또 이게 약간 그 방어막 같은 거라 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저희가 잘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천하람 DJ는 친 이준석계에서 아니, 친 아니에요. 윤계로 지금 환승 중이다.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 네. 노래 한 곡 띄워드리죠. 아, 네. 아무튼 우리 윤 대통령 부부께서 요 노래를 한번 좀 잘 듣고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충언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 네네.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네가 원하는 그 말이 뭐야 내게 말해봐 네가 무슨 말을 해준다도 나는 날아가 Te quiero 달콤해서 말이 말렸지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해 네 목소리로 부드럽게 날 녹여줘 내 귀에 캔디 꿀처럼 달콤해 백지영의 내기의 캔디 친윤으로 환승하기 위해서 어떤 충원을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가득 담았어요. 그러니까 윤핵관 노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달콤한 얘기만 하는 그 간신들, 저분들 간신들.
속에 있는 마음이 봤어. 삐삐삐. 네네네. 아니, 그런 분들을 네네. 이제 멀리 하셔야 된다. 오히려 이제 쓴소리 하는 분들을 좀 가까이 하시는 게 좋다. 천하람 DJ 같은. 아, 그렇죠.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아, 공감됩니까? 공감이 됩니다. 쓴소리도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지금도 물론 듣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이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취지. 뭐 소위 말하는 저 극우 유튜버 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보군요. 실제로 예를 들면 저희 당 소속으로 나가는 패널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버나 이런 분들도 보면 사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데도 무작정 편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얘기보다는 네. 오히려 좀 우리 편의 잘못들을 겸하게 인정하는 얘기들을 네. 좀 많이 들으셔야 네, 우리 네. 대통령 지지율도 순항하고 우리 네. 당도 총선에서 또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여의도 음악다방 또 속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공 리스트 추석 밥상머리 금지곡인데요. 자,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국민의힘이 최다선 의원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도 어떻게 풀어가게 될지도 관심인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아, 우리 그래서 장성철 DJ가 이 새로운 비대위를 위한 노래 준비하셨잖아요. 정진석 비대위원회의 운명을 한번 이 노래로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큐!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되겠죠. 바의 선율에 젖은 날이면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 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먼지가 되어 날아가였지. 바람은 날려 당신 곁으로. 네, 걱정에 자꾸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요. 장성철 소장님, 네. 정진석 위원장 이제 막 시작했는데 먼지가 되어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거 편집을 제가 안 했다라는 것을 네.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한 가처분 신청이 네 번째 신청했죠? 인용이 되면은 네. 이제 비대위는 또 먼지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임 비대위원장이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곁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저 사자성어 생각났어요. 당신 곁으로. 네, 사상 안 들으면 안 돼요? 잠깐만 사자성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사상 누가? 사상 누가?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되면은 알바 비대위원장 그런 역할에 국한되지 않을까 알바. 심히 걱정돼서 상당히 공감이 되는 게 네. 정말 9월 14일 날 가처분 이제 신문이 있습니다. 네. 그 직후에 아마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같은 제목이기 때문에 그런 네. 우려와 걱정이 있다라는 것을 이 노래로 표현한 거다라고 네.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선곡을 잘한 것 같아요. 되게 떨리면서는. 아니, 그러면 밥이라도 한번 사주세요. 저 지석이 만약에 이제 이번- 막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좀 딴지 노는 건데 가처분 만약에 인용이 되면 네. 이준석 전 대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네. 이제 당 대표의 지위 이제 몇 달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당 주류가 그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비대위를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또 해봤자 또 먼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마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아마 제명 카드 이런 것들을 좀 만지작거리지 제명까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거 해도 또 가처분 나갈 수도 있어요. 제명에 대한? 네, 제명에 대한 가처분. 저는 그것도 이길 수도 왜 있다고 그런 보는데. 거라고 생각하냐면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총에서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자 윤리위 이준석 대표 징계해 주세요 말했는데 윤리위가 심지어 우리가 받았어. 할게요 막 이러는 네, 거예요. 의총 예. 의견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려가지고 네. 법원에서 보기에는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의총에서 무력화시키려고 윤리를 시켰다라는 구도가 만들어지죠. 이 그러니까 모양새가 되게 안 좋아요, 그게. 어찌 됐던 간에 뭐 당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이 네버엔딩 스토리가 좀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하람 DJ가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 막 시작하는데 진심을 담아가지고 노래를 조금 선곡해 주세요. 아니, 이 부분들께서 갑자기. 해야 돼. 이거 정리해야 떨지 돼.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정리해야 돼요 이거. 이거 뭐 아무튼 제가 당이 난장판인데 갑자기 네. 노래를 하려니까 좀 그런데 제가 한 곡 그러면 한 소절 해보겠습니다. 충식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라이브로? 아, 부르라며요. 아닌 것쯤 그래. 자 비대위에게 띄우는 노래입니다.
천일 동안 알고 있었나요? 많이 웃고 또 많이 울던 당신을 항상 지켜주던 감사해 하던 너무 사랑했던 나를 야,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진심으로 불러, 진심으로.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천일 들으니까 동안. 이택수 대표 이제 자리가 없겠구나. 천일 동안 어떤 의미예요? 천일 동안. 이게 사실은 저도 지금 저희 비대위가 3일 천하가 될 것 같긴 한데 앞에서 너무 세게 먼지가 돼요 이렇게 하시니까 네. 천일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네. 덕담이고요. 네. 비대위가요? 예, 비대위가. 예? 아니 뭐야? 뭐 하는 거야? 국민의힘 자체가 좀 길게 갈수록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좀 농담이고요. 그리고 기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우리 비대위가 네. 또 천일 하는 것만큼의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아니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천일간은 체제가 완성됐으면 좋겠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대위가 천일 가면 어떡합니까? 그거? 그렇죠. 비대위가 천일 잘 가면 안 되죠. 바꿔서 네. 천일간의 체제를 만들어 좋겠다. 좀 알아들으세요. 자, 제가 바로 답변. 답변한 거 하겠습니다. 같이 저도 이승환 노래로 한번 바로 갑니다. 하겠습니다. 뭔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네. 너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어. 뭐야 이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여도 초라한 모습만 남게 될 거야. 자, 요거는 제가 너가 누구야? 박수를 못 치겠네. 박수는 아니고 에어컨 좀 그 틀어주지 마음은 말아요. 있지만 결국 초라한 모습이 남을 것이다. 그거는 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저희 방송이 이 방심위에서 수준 미달로 징계받을까봐 상당히 좀 이게 우려가 뭐 이제 큽니다. 추석 앞두고 네. 좀 즐겁게 즐기는 마음으로 하는 네, 거니까 네. 이해해 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성도 원내대표가 그만두고 나서 직무대행인 다른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당지도를 새롭게 구성했으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을 예. 텐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두신다고 하니 네. 지금이라도 그렇게 정상적인 체계를 잘 밟아갔으면 좋겠고요. 네. 추석 앞두고 민심 무섭습니다. 네. 이 당심 말고 윤심 말고 민심 좀 살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민심과 괴리된 정치권에 우리 네 분의 입담가들이 한마디씩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지지층에 환호하지 말고 상식적인 국민의 눈치를 봐라. 여야 가릴 거 없이. 아, 너무 좋은 말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뭐 박지훈 변호사? 자, 추석 밥상 이제 신 거, 썩은 거 안 먹고 싶습니다. 좀 좋은 거, 아니면 채로 맛없는 거라도 좀 주세요. 썩은 거 먹고 몸 살납니다. 정치권 제가 일침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잘해주 있어. 네. 편안한 변호사? 저는 저희가 야당일 때 했던 얘기를 지금 지키자. 그리고 우리가 야당일 때 받고 싶었던 대우를 민주당한테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야, 이거 괜찮다. 아, 진짜 우리 제건 안 내로남불 이제 좀 했지 그만하고. 내로남불 그만. 네, 내로남불 좀 그만하고. 아유, 이거 괜찮지 않아? 솔직히 너무 차별대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고정들이라고 아니, 차별대우. 괜찮아. 주라 했잖아요, 주라. 야, 좋은데 발언이. 네, 바로 이어서 김성현 김성현 소장님. 예. 지난주 장보러 하니까 배추가 한 망에 28,000원이더라고요. 애호박 하나에 2,800원 하고 물가가 견딜 수 없는 지경인데 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서로만 바라보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약하네. 죄송합니다. 아니, 줄 세우지 마라. 네, 네. 천하람 현재 워낙 좋은 말씀 많이 좋았어. 하시고 Stay